자, 우리 마플 영어 세미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마플 영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마법처럼 풀린다. 마음먹은 대로 풀린다. 마플 영어입니다. 오늘은 세미나입니다. 우리 마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저는 어떤 식으로 이 영어 프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마플 영어가 탄생할까지 제가 사실은 한 20년 정도 영어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창업을 해서 처음에 한 게 EBS 교육방송이랑 같이 어린이 영어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20년 전에 그 EBS의 영어 교육 사업권을 따내서 이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경제지에 나왔던 보도자료입니다. 젊은 나이에 제가 31살에 창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육 사업을 하면서 그때 처음 만든 게 바로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 비디오였습니다. 매튜와 뚝딱이의 톡톡 잉글리시라는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게 저희 영어 교육 사업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지방 다니면서 이게 팬 사인회 했던 사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그 당시에 팬 사인회 했던 분들이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정말. 그리고 나서 저는 유아 그리고 초등용 영어 학원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교육 1번지라고 하는 강남 대치동에 성공적으로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당 정자동 그리고 송파 방이동에 직영학원을 3개를 오픈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유치부와 초등부를 위한 영어 콘텐츠도 만들고 중앙일보에서 저보고 영어 교육 칼럼을 써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2016년인가 아마 제가 한 1년 가까이 중앙일보에 제 이름을 달고 어린이들 영어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칼럼을 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영어 교육계 조금씩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뛰어들었던 게 인터넷 전화 영어였습니다. 이 인터넷 전화 영어는 인터넷 전화로 화상으로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걸 제가 국내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당시 삼성 네트워크스랑 공동 개발하면서 특허를 출원했던 건데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전화만 들면 화상으로 영어 프로그램이 구현돼서 매우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이게 왜 실패했을까요? 인터넷 화상 전화기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이거 주변에 쓰는 사람 없잖아요. 인터넷 화상 전화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사실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뛰어들었던 게 바로 SK텔레콤과 모바일 영어 서비스를 제가 합니다. 이게 보면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입니다. 투지폰 하던 시절에 저는 앞으로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영어 공부를 해올 것이다 내다보고 12년 전입니다. 벌써 2007년도에 어떻게 보면 모바일 영어를 최초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 크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핸드폰으로 영어 공부한다는 게 매우 불편하고 화면도 작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 전화에 탑재해서 영어 교육을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영어 마을 사업에 뛰어듭니다. 군포 국제교육센터라고 경기도 군포시에 있었던 영어 마을입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많은 언론에 영어 교육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해서 소개가 돼서 이렇게 많은 언론에 나왔고요.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무료로 영어 교육을 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으면서도 영어 교육 격차에도 앞장서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해서 나름 사명감을 갖고서 이런 영어 마을을 보급하는데도 앞장서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지금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는 온라인 스마트 러닝, 지금까지 유아, 초등, 중등, 영어 마을 등 다양한 영어 교육 사업에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탄생시킨 게 바로 마플 영어입니다. 우리 마플 영어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니엘 헤니도 저희 회사 컨텐츠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였고요. 언어 천재라고 유명한 조승현 씨도 저희 마플 영어를 만드는데 자신의 언어에 대한 비법을 다 이렇게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20년 가까이를 영어 교육 사업만 해왔습니다. 처음에 영어 유아 비디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한 영어 학원을 했고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마을을 했고요. 인터넷 전화 영어라든지 모바일 핸드폰 영어도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부터 뛰어들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 영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영어교육 사업자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와 제 동생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멋부리느라고 가족 사진에 선글라스를 찌신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는 6.25 때 3살이었는데 눈을 잃으신 시각장애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각장애 안마사였고요. 저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이런 단칸방에서 우리 아버지 시각장애자 아버지 밑에서 시각장애자 안마사들과 함께 살았던 아주 가난한 극빈층의 자녀였고요. 제가 어릴 때 쓴 일기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날 후원해 주시는 세슬러 박사께 편지를 보냈다. 정기적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 제가 9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때까지 이 미국의 세슬러 박사라는 분이 후원해 주는 돈으로 저는 공부를 했고요. 그분이 이분입니다. 이 사진을 뒤집으면 77년 12월 25일 제 7살 크리스마스 날 저한테 보내준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단칸방에서 장애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라면서 미국에서 후원해주는 돈으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을 들어갑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경영학을 공부해서 뭔가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다닌 대학 시절에 보면 도서관에 보면 이렇게 어학학습 테이프를 파는 게 있었어요. 60만 원짜리 뭐 정품이 되게 비싸니까. 저는 그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저 불법 복제 테이프를 사서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성행했던 수많은 어학학습 테이프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저는 토익이 1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물산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가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을 다니다가 2001년도에 창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교육 사업을 사업자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영어 교수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사 출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유초등 영어 교육은 굉장한 교수법을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초등 영어는 교수법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 다 안 돼요.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해가지고 LAD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해요. 이게 신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약 12세까지는 언어 습득 장치가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학습하지 않고 그냥 배운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그 언어학자죠. 촘스키 교수가 주장한 LAD 이론이기도 한데 많은 인지과학자들이 사실은 공통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LAD라는 언어 습득 장치가 12세까지 있어서 그때까지는 언어를 배우는데 이때까지는 세컨드 랭귀지나 뭐 여러 언어들을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2세까지는 모국어를 배울 수 있고 그 이후가 되면 절대로 모국어처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세에 유학을 가게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해도 태어난 사람만큼 영어를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초등 영어 교육은 이러한 언어 습득 장치 이론에 맞춰가지고 세컨드 랭귀지를 공부하게끔 가르쳐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정교한 교수법이었고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성인이잖아요. 다 중학교 이후부터 우리가 영어를 배웁니다. 언어 습득 장치가 다 소멸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IQ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대한민국 IQ가 몇일 것 같습니까? 저도 이번에 뭐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IQ가 세계 1위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는데 홍콩 다음에 우리라고 나오는 2위라고 나온 데도 있지만 최근에는요. 우리가 1위라고 많이 나와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IQ 1등입니다. 몰랐죠? 네, 우리는 IQ 120이 어디 가서 나 IQ 110밖에 안 돼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난리 나는 일인 거예요. 외국 나가면 120이면 수제 소리 듣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영어 교육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영어 학습 기간은 10년이라고 합니다. 평균. 굉장히 오래 공부하는 거죠. 한 과목을 여러분 10년 공부한다는 건 굉장한 공부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크죠. 옛날에 20조가 넘었고 지금 못해도 18조, 19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비중이 뭔지 아세요? 영어예요. 통계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 사교육은 초중고등학교만 잡힌 거예요. 19조 중에. 영어교육, 사교육이 5, 6조. 근데 대학생들 영어 공부 안 합니까? 성인들 영어 공부 안 하나요? 어른들 영어 공부까지 합치고 유아까지 합치고 뭐 하면은 영어 교육이 12조에서 18조에 잡힙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면 영어 성적 어떠냐? 잘 아실 겁니다. 토플 점수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북한과 동률 82입니다. 평균 83점으로 82이고요. 중요한 거 말하기는 12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ETS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09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1년 전 발표한 거에는 영어 말하기가 발표가 121이었어요. 이거는 유명한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때 영어 읽기 능력이 몇 주인지 아세요? 영어 읽기 능력은 35위야. 읽기 능력은 35위인데 말하기 몇 위? 121위. 이게 11년 전이에요. 자, 이거는 2017년도 ETS 자료입니다. 거의 10년이 지났어요. 말하기 125위. 더 떨어졌어요. 평균 점수는 82인데, 그러니까 읽기까지 합치면 중간은 하는데 말하기는 125위. 말하기가 어떤 에티오피아, 몽고, 대만, 일본이나 최하위권.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IQ가 떨어집니까? 돈을 안 씁니까? 공부를 안 합니까? 그렇게 많은 영어교육 업체가 있고 그렇게 많은 영어교육 브랜드가 있는데 10년째 우리는 말하기가 125위권이라는 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저는 이제 20년을 영어교육 사업을 해왔는데요.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역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는 영어 학원들이 이제 막 태동을 합니다. 뭐 파고다라든지 시사라든지 70년대 이제 막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 학원과 학습 테이프들이 이제 막 나왔습니다. 이때는 학원 아니면 학습 테이프로 공부하던 시대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어학연수라는 게 막 생겨요. 있는 집 자식들은 어학연수를 가게 되고 유학파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학원 그리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나 조금 갔다 온 사람들 이제 드라마로 이제 영어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각종 교재, IT 교재들이 막 범람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대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영어 인강의 홍수 시대죠. 여러분들 잘 아는 수많은 영어 인터넷 강의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영어 실력은 아직도 최하위권. 근데 영어 교육은 다른 과목과 다릅니다. 우리가 수많은 스타 강사들이 있습니다. 국어, 사회, 과학, 국사, 수많은 스타 강사들이 재미있게 과목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많이 성장해 있는데 영어라는 과목은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다고 영어가 됩니까? 유일한 강의를 듣는다고 영어가 되지 않아요. 명강의를 들었다고 갑자기 내가 영어가 들리고 영어가 말하게 되지 않아요. 참 이걸 몰라. 근데 우리는 강사 위주의 강의 위주의 영어교육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항상 영어 스타 강사가 있었어요. 자기 강의를 들으면 영어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상에 강의가 들어서 영어가 되면 대한민국에 영어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많은 강사들이 있는데 말하기가 125위가 된다는 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지 않지만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외국 나가서 외국 친구들 사귀고 내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무슨 취미가 있고 내가 현재 지금 뭐가 필요한지 설명하고 하다못해 여행 가서 내가 필요한 거 물건 싸게 사고 흥정도 할 줄 알고 뭐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컴플레인도 할 줄 알고 그게 영어 실력인 거예요. 발음이 아주 좋고 유창한 실력에 유엔에서 연설할 정도 영어 실력이 없어도 돼요. 영어 교육에 대해서 언어 교육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실험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2014년도에 KBS에서 시사기획 창에서 궁극의 공부법이라고 해서 실험을 한 게 나옵니다.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실험이라는 걸 속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용어를 외우게 합니다. 왜 과학 용어일까요? 여러분, 과학 용어가 제2 외국어 같은 거야. 과학 용어를 일부러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5분간, 10분간 공부를 시킵니다. 5분 쉽니다. 그리고 자, A그룹은 다시 10분간 외우게 합니다.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B그룹은 공부 그만, 니들 공부한 걸 테스트를 하게 합니다.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5분을 쉬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시험지를 이제 서로 합니다. 그랬더니 암기를 2번, 공부를 2번 한 팀은 61점이 나왔어요. 평균. 그리고 한 번만 공부하고 시험을 본 팀은 평균 55점이 나왔어요. 와, 역시 공부를 2번 한 게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실험이에요. 일주일 있다가 소집을 해가지고 똑같은 시험 문제를 다시 풀게 합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를. 그랬더니 암기를 2번, 공부를 2번 한 팀은 처음에 61점에서 45점으로 점수가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공부하고 시험을 본 팀은 55점에서 53점으로 2점만 떨어져요. 처음에는 61대 55로 6점 차이로 이쪽이 앞섰는데 일주일 딱 후에 8점 차이로 뒤집혀요. 45점, 53점. 8점 차이로 뒤집힙니다.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메이키스틱이라고 하는 이게 피터 브라운, 헨리 로디거, 그다음에 마크 맥다니엘이라고 하는 인지 과학자들이 쓴 논문을 가지고 만든 방송입니다. 메이키스틱이라는 책이 뭐냐면 The Science of Successful Learning이라는 겁니다. 성공적인 학습의 과학이라는 겁니다. 부제가. 그러니까 성공하는 학습법, 아주 효과적인 학습법의 논문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차이는 딴 거 없습니다. 들이다 강의 듣고 들이다 공부한다고 해서 강의 듣는다고 해서 자기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의 들은 거를 스스로 시험을 보고 계속해서 프랙티스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언어 공부는 결국은 강의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엑서사이즈를 자꾸 풀어보면서 강의 들은 내용을, 그리고 그 강의 들은 내용을 스피킹으로 자꾸 따라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영어는 강의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장기 기억으로 자꾸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줘야 되고, 그 강의 들었던 단어와 문장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 게 저희 마플 영어입니다. 마플은 강의만 있지 않고 그 강의 들은 내용을 바로 문제를 풀게 하게 돼 있고요. 그 문제 푼 내용을 가지고 다시 바로 스피킹 연습을 하게끔 만든 국내에서 제일 처음 선보인 플랫폼입니다. 이제 많은 데서도 저희 걸 따라하고 있지만 저희가 국내 최초로 영어, 중국어, 토익을 이 프로세스로 진정한 인지과학 학습 프로세스로 만든 게 우리 마플입니다. 그래서 이 마플 프로세스가 워낙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헤니 씨도 와, 나도 여기에 주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해서 주주로 참여하면서 실제 우리 컨텐츠 만드는데 직접 참여해서 마플에서는 다니엘 헤니의 영어 공부를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언어 천재 조승현 씨라고. 이분은 영어뿐만 아니라 이태리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7개국어를 하는 언어 천재인데 우리 플랫폼 보더니 우와! 대한민국에 이런 플랫폼이 있었습니까? 마플이라면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해서 직접 참여해서 본인의 언어에 대한 모든 비법들을 우리 마플에서 녹였습니다. 중국어 발음은 격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플은 지금까지 이런 많은 개발 교수진들과 함께 영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에 맞게끔 만들어진 영상과 그것들이 다 스피킹 훈련과 문제로 연동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영어뿐만 아니라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글 가지고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우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한국중고교육개발원에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중국어 프로그램 중에 마플 중국어가 최고다라고 인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의 또 연구개발진들과 함께 중국어를 입문부터
비즈니스 고급 과정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어는 지금 시국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원 다니기도 그렇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어는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영어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어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알게 되면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한 이제 무기가 됩니다. 나중에 그거는 다음번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제가 또 강의를 하겠지만 이 중국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사실 쉽게 배울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조선시대부터 이게 있었는데 이게 소멸됐었어요. 그 노하우를 그대로 살려낸 게 우리 마플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익 프로그램. 토익 프로그램은 여러분 아직 쉽지 않습니다. 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토익을 공부해야 되고 토익은 우리나라에서 약 4,000개의 기업과 공기업들이 다 토익을 인정합니다. 1년에 우리가 약 200만 명 정도가 토익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중고생이라면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토익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실전 문제 15,000개 정도가 탑재되어 있는 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와 중국어와 토익을 강의와 문제와 스피킹 훈련으로 만들어진 이 세 과목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재까지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마플이 지금까지 탄생하면서 열심히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성인 영어 교육 시장이 치열한 광고 경쟁으로 컨텐츠가 좋고 나쁜 걸 판별하기 전에 광고 많이 해서 시장이 잠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 치열한 광고 경쟁 속에서 저희가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우리의 진정성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컨텐츠를 인정을 하고 우리의 회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마플이 더욱더 성장을 해서 멋있는 교육회사로서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